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나?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야 이런 질문과 마주합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생계 때문에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문득 멈춰 선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었나?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온 건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1800년 전 삼국시대를 살았던 한 장군의 말입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관우입니다. 관우가 남긴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장군은 뜻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행동한다. 겨우 15글자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 안에는 우리 인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이 말씀이 더욱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명언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를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만들었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견뎌냈고 자식들 대학 보냈고 집 한 채 마련했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들입니다. 존경스러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고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가? 내 인생의 목표가 뭔가 이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자식들만 잘 키우면 된다. 빚만 갚으면 된다. 집만 장만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씩 해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67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직장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이제야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TV 보고 산책하고 친구 만나 차 마시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이게 다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주변 친구들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일, 더 정확히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뜻입니다. 관우가 말한 그 뜻 말입니다. 장군은 뜻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행동한다. 뜻이 없으면 행동은 그냥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바쁘게 움직여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뜻이 있으면 다릅니다. 모든 행동에 의미가 생깁니다. 방향이 생깁니다. 이제 관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그 관우 말입니다. 척토마를 타고 청룡언월도를 휘두르던 장군입니다. 키가 크고 수염이 길고 얼굴이 붉은 모습으로 그려지는 그분 말입니다. 관우는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북지방의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후세의 신으로까지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무예가 뛰어나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의 뜻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관우는 젊은 시절 유비와 장비를 만납니다. 세 사람은 복숭아꽃 피는 동산에서 의형제를 맺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도원결의입니다. 같은 날 태어나지는 못했어도 같은 날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시를 부흥시키겠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 의리를 지키며 살겠다. 이것이 관우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관우는 평생 이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번도 말입니다. 관우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 온 순간이 있습니다. 조조에게 잡혔을 때입니다. 당시 유비는 원소에게로 도망쳤고 관우는 홀로 조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조조는 천하의 영웅입니다. 그가 관우를 얼마나 탐냈는지 아십니까? 조조는 관우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온갖 것을 다 주었습니다.
금은 보화를 주었습니다.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명마적토마도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집도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냐 하고 마음이 흔들릴 만합니다. 게다가 유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달랐습니다. 조조의 은혜는 받았지만 뜻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관우는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뜻은 유비 형님을 섬기는 것이다. 나의 뜻은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조조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내 뜻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유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관우는 즉시 결심합니다. 나는 떠나야 한다. 형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조조에게 작별을 고하고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조조의 부하들이 막아섭니다. 관우는 어쩔 수 없이 조조가 세운 5개의 관문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6명의 장수와 싸워 이겼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오관참육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관우는 편안한 자리를 버렸습니다. 금은 보화도 높은 벼슬도 안락한 삶도 다 버렸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뜻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을 세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관우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리를 지킨다. 나는 유비 형님을 섬긴다. 나는 명분을 중시한다. 이것이 그의 뜻이었고 그는 이 뜻을 평생 지켰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부분은 뜻을 세우고 산 게 아닙니다. 상황에 떠밀려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도 훌륭한 삶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은 존경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차례입니다.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손주들도 자랐습니다.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뜻을 세워야 합니다. 뜻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행동한다. 관우의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뜻이 필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뜻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뜻을 세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뜻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건강한 노년을 보내겠다는 것도 뜻입니다. 나는 손주들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겠다는 것도 뜻입니다. 나는 배우지 못한 것을 이제라도 배우겠다는 것도 뜻입니다. 나는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보답하겠다는 것도 뜻입니다.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명확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아침에 일어나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뜻이 있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산책을 해도 의미가 다릅니다. 그냥 시간 때우는 산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산책은 다릅니다. 똑같이 책을 읽어도 의미가 다릅니다. 그냥 심심해서 읽는 책과 배우기 위해 읽는 책은 다릅니다. 관우에게는 명확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나는 의리를 지킨다. 나는 명분을 중시한다. 나는 형제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것이 관우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우의 또 다른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우는 나중에 형주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형주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관우는 이곳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손권의 여몽이 기습합니다. 관우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포위되고 맙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항복하면 목숨은 살 수 있었습니다. 손권도 관우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회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거부합니다. 내가 어찌 무릎을 꿇겠는가? 내가 어찌 내 뜻을 꺾겠는가? 결국 관우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닌가? 살아남아서 다시 기회를 노리는 게 낫지 않았나?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달랐습니다. 관우에게 뜻은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뜻을 잃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우가 만약 그 순간 항복했다면 목숨은 부지했겠지만 더 이상 관우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관우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관우로 죽는 것이 관우가 아닌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우처럼 극단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관우는 특별한 사람이었고 특별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관우의 정신만큼은 배울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명확히 하고 그 뜻에 따라 산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뜻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장례식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식들이, 손주들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돈 많이 모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사람, 의리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내 뜻이 보입니다. 두 번째, 못다 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젊어서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하십시오. 늙어서 무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저는 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70이 넘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려서 학교를 못 다녔던 분입니다. 평생 글을 못 읽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70에 나도 글을 읽고 싶다는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다니며 한글을 배우셨습니다. 2년 후 그분은 손주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신문을 읽으십니다. 이제 세상이 뭐가 돌아가는지 알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뜻의 힘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뜻입니다. 세 번째, 건강을 뜻으로 삼으십시오. 나이가 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는 것을 뜻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매일 산책하는 것도 의미가 생깁니다. 음식 조절하는 것도 의미가 생깁니다. 병원 정기검진 받는 것도 의미가 생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관계를 뜻으로 삼으십시오. 좋은 할아버지, 좋은 할머니가 되겠다.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겠다는 것을 뜻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손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식들과 대화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배움을 뜻으로 삼으십시오.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뜻으로 삼으십시오. 요즘은 시니어 대학도 많고 온라인 강의도 많고 배울 기회가 많습니다. 역사를 배워도 좋고 철학을 배워도 좋고 그림을 배워도 좋고 악기를 배워도 좋습니다. 배우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섯 번째, 나눔을 뜻으로 삼으십시오. 사회에 보답하겠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것을 뜻으로 삼으십시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시간이 있으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돌봐주는 것도 좋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고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누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일곱 번째, 기록을 뜻으로 삼으십시오. 내 인생을 기록하겠다는 것을 뜻으로 삼으십시오. 자서전을 쓰십시오. 거창한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노트에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적으십시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뜻입니다. 관우는 뜻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뜻을 세워야 합니다. 뜻이 없이 행동하면 그것은 그냥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뜻이 있고 나서 행동하면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뜻이 있는 하루와 뜻이 없는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뜻이 없으면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잠자고 이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하지만 뜻이 있으면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내 뜻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관우의 삶을 보면 행복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전쟁터를 누볐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관우에게 후회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편안하지만 의미 없는 삶보다 조금 힘들어도 의미 있는 삶이 낫습니다. 뜻을 세운 사람과 세우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뜻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냥 보냅니다.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뜻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매일이 의미 있습니다. 매일 성장합니다. 매일 자신의 뜻에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한 가지만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 답을 찾으면 종이에 적으십시오. 글로 쓰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매일 아침 그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관우는 18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 한 문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장부는 뜻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행동한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뜻을 세우면 됩니다. 관우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뜻이 있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뜻이 있으면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뜻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그러면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관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뜻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관우를 기억합니다. 관우를 존경합니다. 관우에게 배웁니다. 여러분도 뜻을 지키며 사십시오. 그러면 자식들이, 손주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뜻을 가지고 사셨다. 마지막까지 당당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관우의 명언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부는 뜻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행동한다. 뜻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이 명확하면 반드시 도착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의미 있는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